절대값이 들어있는 게 이제 2차 부등식인데 어렵지 않죠? 일단은 이 녀석이 0인 x의 값을 의심하면 x는 1이 될 거고 그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다가 너가 첫 번째, 너가 두 번째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되겠죠? 첫 번째 범위를 예로 잡아볼게요. 너가 첫 번째, 너가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x가 얼마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을 때, 죄송합니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범위부터 쪼개주시고, 자 1번 x가 1보다 커요? 그럼 너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그대로 나오니까 3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마3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0쪽이 더 클 때 근이 두 개면 사이 값이 잡힌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어디 사이? 0과 5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0과 5 사이. 0, 5. 그런데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녀석은 이 범위에서 해당이 되니까 너의 해를 구해서 너네들이 공통범위를 꼭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1 이상이니까 1은 여기쯤에 있나요? 까맣게 칠해서 1 이상이니까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가 1에서 어디까지 5 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2번은 1보다 작을 때 밑에 쓸게요. 2번은 1보다 작을 때죠. x는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부등식이 여기가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리가 없나요?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넘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해를 그려서 또 너랑 공통범위를 봐야 되니까 이 친구는 또 0이 더 크니까 사이값 잡히겠죠. 그래서 마3이랑 어디까지 2 이렇게 사이값 잡힐 거고 이 범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보다 작아요. 1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 왼쪽에 이렇게 돼서 해가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죠. 이 범위에서는 해가 너가 나오고 이 범위에서는 해가 너가 나오더라. 너네들의 또는의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또는은 서로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잘 보면 여기 1이 안 들어있는데 얘가 1을 가지고 있죠. 그럼 둘이 더한다는 개념은 그려볼까요? 이런 개념이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고 너를 그림을 그리면 1부터 5까지 1에서 먹어주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1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 범위를 의미하게 되고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 꼭 그 해당되는 범위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랑 얘랑 꼭 공통범위 내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꼭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요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가 0인 값이니까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0 이상일 때의 범위와 두 번째는 x는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작업이고 그럼 네가 0 이상이면 얘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앞에 1번 문제랑 완벽히 동일하네요.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디 사이 1과 3 사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 이상이야? 0 이상이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첫 번째는 1과 3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너가 음수이니 너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0이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사이값이 잡힐 거고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이 범위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0이 여기쯤에 있죠? 0보다 작아요.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즉 너 또는 어딨니? 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뭐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이 두 개가 해가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자, 3번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3인가요? 빼기 이렇게 표현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여기는 x의 범위 어때요? 어느 범위?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라. 처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작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나올 거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인수분해 2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자 쪽이 더 크죠, 부등식이? 그럼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그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작은 거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그 등호 있으니까 그지 까맣게 칠해주시고 요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 해당되는 해다 보니까 x는 0 이상이야. 0은 여기쯤 있겠죠. 까맣게 칠해서 요렇게 보시면 공통 범위가 여기가 돼서 x는 얼마이더라 1 이상인 해가 된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킵해 두시고 그 다음 x가 음수야? x 음수면 x제곱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게 이쁘게 풀어놨네.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가 마이너스 1과 2인가요? 마이너스 1과 2 까맣게 칠해주시고 등호 있으니까 역시 이렇게 벌어지겠네요. 문자가 더 크니까. 그러면 x는 0보다 작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기네요. 목이 잠겨 목이 잠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야라고 해서 너네 둘, 너 또는 너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250번이고요. 다시 당부드리는 얘기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범위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해당되는 범위에서 공통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공통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그걸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너무나 많이 풀어봤던 그런 그림의 형태죠.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30, 세로 20m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길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제 꽃들을 심어놨어요. 그죠? 꽃을 잘 못 그려서 밑에는 좀 잘 그려볼게. 그랬을 때 이제 뭘 물어봤냐면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 요 네 개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길의 폭을 물어봤어요. 넓이가 얼마 이상? 2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만큼을 이 x의 최대폭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를 왼쪽에 딱 붙여버리고 그럼 붙인 걸 요 밑에 거 두 개를 위로 딱 올리면 그림이 어떤 형태가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꽃이 그려져 있겠죠. 꽃을 해바라기 꼭 다 가져야만 그랬냐? 해바라기예요. 그죠? 또 꼴값이야. 그지? 그러면 이 넓이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0에서 요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래서 30-x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20에서 x 뺀 거니까 20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는 30-x에서 20-x 얘네들을 곱한 게 넓이가 될 거고 결국은 이 부등식을 잘 해석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지금 일단은 양수죠. 폭이니까 그럼 여기가 x가 양수인 게 이렇게 숨어 있다는 얘기죠. 자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0x인가요? 요 곱하면 600인데 넘어가면 400이겠죠. 맞나? 400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뭐 인수분해도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문제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자가 더 크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12야 12야 40 이상.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될 텐데 문제는 일단 40보다 클 수는 없어요.
요 폭은 2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30보다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 범위는 어떻게 잡냐? 여기 숨어 있죠. 요 녀석이 변의 길이다 보니까 너가 양수해야 되고 너도 변의 길이다 보니까 양수해야 되겠죠. 그럼 x는 뭐보다 30보다 작고 20보다 작으니까 x는, 그지? 이 범위가 다시 써볼게요. 이 범위가 원래는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0과 20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 이해 가시죠? 0과 20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될 거고, 그 변의 길이, 폭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잡히니까 최대값은 10m가 되겠죠. 자, 밑에 게임기 뭐 만드는 문제네요. 게임기를 파는 건가? 어쨌든 251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이제 해외 조건인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위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이렇게 블라블라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해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 녀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가 해가 될 테니까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너희 콜 0이 될 텐데, 그지? 근데 이게 사이값이 잡혔다는 건 이렇게 해서 0쪽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나머지 거 이게 또 이렇게 벌어지면 또 부등원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등호 들어있으면 등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5번 바로 넘어갈게요. 15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대요. 그죠? 이 녀석의 해가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과 4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물어봤다고? ax제곱 빼기 bx 플러스 빼기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녀석의 해는 얼마냐 물어봤죠. 맞죠? 자, 해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변수가, 모르는 상수가 3개이다 보니까 이 3개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A면 A, B면 B, C면 C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관계식이 필요할 테니까 관계식을 여기서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는 모르고 너는 알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 x 빼기 4 이렇게 잡히겠죠. 사이값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너네들의 부등호가 다릅니다.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될 테니까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a죠. 여기서 a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바뀌었으니까 a는 음수라는 걸 꼭 체크를 해두세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x의 제곱 요 곱해서 a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x 곱해서 12a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너랑 같은 녀석일 테니 b는 얼마라는 걸 알게 돼? b는 마이너스 a라는 걸 알게 되고 c는 얼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12a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집어넣어. 자, a 대신에 a를 b 대신에 너를 넣으면 플러스 ax를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이렇게 쓰시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부등식은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a로 나눠주면 되는데 a의 부호가 뭐이더라? 음수이더라. 그러면 a로 나눌 때 이렇게 a로 나눠주면 되고 a로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조금 강조해볼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만 풀어주면 되니까 인수분해 의해서 4, 3 이렇게 될 거고 해가 어떻게 나요? 마이너스 4와 이렇게 3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0쪽이 더 크면 사이값이 잡힐 테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통일해라. 253번서부터 255번까지 세 문제를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214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2번 보세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래서 2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10개를 줍니다. 자, 10개를 줬으면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도록 이 된다면, 항상 크다면, 그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선생님 앞전에 설명드렸죠? 뭔 시간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이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이라고 수만 번 얘기했고, 그럼 요 그래프가 모든 x에 너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소리죠. 위에. 그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x 값을 비교해도 y는 0보다는 이차함수가 클 테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요 그래프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크고, 그럼 저기서 어떤 이상한 친구가 지금 위로 볼록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뒤통수 한 대 때리세요. 왜? 2차 함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너가 이퀄 0인 방정식이라면 너네들이 만나는 우리는 근으로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때 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공부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더라?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왼쪽이라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어디서 본 거였어? 왼쪽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런 판단을 실수를 안 하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려보고 시험지에다가 그 다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어요. 됐죠? 등호가 있다는 소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 너는 x축,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붕 떠있다고 방금 공부했고, 두 번째는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같아도 된다는 소리는 x축이랑 이렇게 같은 점이 하나는 존재하면 되더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는 양수일 것이고, 너는 0보다 작은데 근이 없으니까, 너는 중근이니까 이렇게 놓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써볼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그래프는 x축, 이 그래프는 이차함 수이다 보니까 얘는 x축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위에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이번에는 너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얘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얘가 크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이번엔 음수여야 되고, 너네들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글은 없어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꼭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아요? 그럼 너네 둘이 해서 x축이 커? 그럼 요런 그래프와 같아요? 같으면 요거까지도 가능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접한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이 0이로 해서 요 두 개의 조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절대부등식이 뭐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단어니까 완벽히 숙지한 다음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절대부등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얘는 절대부등식이죠. 왜? x에 뭘 집어넣어도 실수니까 제곱하면 0 이상이 될 거고 거기에 1을 더해도 얘는 항상 2 이상이니까 0보다 무조건 크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얘도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고 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봐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또 외워가지고 갖다 또 푸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죠? 꼭 그림을 그려봐서 이거 뭐 한 2초면 그리잖아요. 그죠? 그린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오세요. 216페이지 16번 보시면은 여기에다가도 별표 10개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메모하셨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a의 범위를 결정해 주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체크를 하냐면 이 부등식이란 말에 역시 또 별표를 하나 주세요. 별표 줬죠? 여기 지금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입니다. 다시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2차라는 표현이 언급이 된다면 우리는 너가 살아있어야 되니 자동빵 너가 아니에요를 가지고 먼저 조건 쓴 다음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그지? 중요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밑에 좀 따라오세요. 256번, 257번, 258번 보시면 256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언급이 돼 있죠? 그러면 저 a란 녀석은 뭐야? 0이 아니다 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이해 가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부등식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이 아닌 경우, 즉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죠? 조건을 꼭 정확히 읽어보시고 그럼 부등식이니까 얘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중요한 게 얘입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0이겠죠? 그럼 이쁘게 쓰세요. 0x의 제곱. 너도 0이네요? 그럼 너도 뭐 0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 모든 x에 성립하냐? x에 뭘 집어넣어도 앞에 0 때문에 요만큼은 전부 다 없어지죠? 그럼 4만 나오겠네. 다시 x에 뭘 넣어도 이 좌변은 무조건 4겠네. 4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면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해는 keep 해두십니다. keep. 됐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는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창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요 그래프인 2차 함수와 요 그래프인 x축을 이해해서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려보라 그랬죠? 그럼 이 친구는 x축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럼 너가 항상 크네? 너보다는 크다는 얘기는 붕 떠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이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일 거고 그죠? 죄송합니다. 양수일 거고 두 번째 너네들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니까 판별식 짝수네요. 짝수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겠구나. 근이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럼 다 오신 겁니다.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C가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풀어줄 건데 요 친구는 그죠? 요 친구는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클 거고 요거는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미 A 플러스 2가 눈에 보이죠? 그
그럼 a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a 플러스 2가 뒤에서는 빼기 4가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쓸까요? a 플러스 2 a 빼기 2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의 해는 사이값이 잡히겠죠. 그 다음 너네들의 공통 범위니까 그림을 그리면 A축의 입장에서 사이값 마이너스 2부터 항상 2차 부등식의 해부터 그리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마이너스 2는 너잖아. 너보다 커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공통 범위는 여기가 나오겠죠. 자, 정리. 해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아차차! 뭐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성립하는 거니까 이 등호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 등호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겠죠. 그래서 등호를 빠지면 요거 뭐 A의 정수 개수나 A의 정수의 합이나 라고 해서 요걸 배제하면은 틀린 답이 되니까 항상 이 부등식이란 말 때문에 최고창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풀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확인 체크 256번서부터 258번까지인가요? 요 세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요 세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얘도 또 중요해요. 조그맣게 별표 하나 주세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네요. 2차야? 그럼 최고창이 뭐이면 안 된다? 최고창이 0이면 안 되겠구나. 이 조건부터 찾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이 부등식이 해를 항상 가지래요. 그러면 해라는 건 요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해를 갖겠네. 이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해를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니까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x축이. 그러면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붕 떠 있도록. 그러면 너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전범위겠죠? 얘는 해를 갖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x가 너를 제외하고 알파로 가정해 볼까요? x는 알파를 제외하고 어떤 범위를 보던지 간에 x축보다 위에 있겠죠? 해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는 얘기죠. 해가 나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근을 두 개 간다고 치면 해는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어쨌든 해는 같네요. 오케이. A가 뭐이기만 하면 A가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해를 갖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위로 볼록한 A가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니까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그려볼까요? 다시 조금 위에다 그릴게요. X축 위로 볼록이니까 똑바로 안 해 이 아저씨야. 그려볼게요. 그림이.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얘는 되니 안 되니? 얘는 안 되죠. 해가 없죠. 이 그래프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범위는 없죠. 그죠? 해는 없어.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접하면 얘도 해가 없죠. X축보다 얘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것도 안 돼요. 등 없으니까. 항상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도 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또 알파 베타로 놓으면 얘는 해가 존재하죠. 어디에요? 여기가 해가 존재하죠. 이 범위에서는 이제 X축보다 이참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위로 볼록한 경우에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근이 2개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이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요. 4야? 그러면 짝수 공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니까 이 범위 해가 나와서 그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되나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최고창은 항상 음수. 요거 사이값 잡히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잡히나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구한 해는 어디? 너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이 범위에서 우리가 풀어준 거니까. 그럼 이제 공통범위 혹시 눈에 보이니? 짜죠? A축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사이값일 거고 그 다음에 A는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케이스죠. 그래서 해는 여기가 되겠죠. 정리. 첫 번째, A가 양수면 자동빵이야. A가 양수면 되는 거고, 또는 해가 어디이거나 마이너스 2부터 어디 사이? 0 사이이면 해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범위를 쪼갠 다음에 하나씩 꼼꼼하게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259번 서부터 몇 번까지죠? 261번까지인가요? 이거 풀어보시고, 여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안 되시면 꼭 질문하세요. 자, 18번입니다. 18번 이 아저씨야. 도대체 뭘 보고 쓴 거니? 됐죠? 별표. 얘도 별표예요. 그죠? 제한된 번역, 제한 변역에서의 부등식의 해를 성립하도록 이제 A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0의 3, 4의 범위, 사이값 주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항상 성립하도록 물어봤어. 전범위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만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우린 어떻게 이해해? 당연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해 볼 거예요. 됐죠? 그럼 X축을 그려보면 X축이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쯤에 있고, 아, 얘가 뭔지 모르네. 저 1창이 뭔지 모르면 너네들이 묶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대칭축이 안 보이겠죠.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범위에서 0과 3에서만 얘가 아래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얘가 큰 거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아래를 고르면 확실하잖아.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럼 0과 3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니? 그래야만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누가 위에 있다고? X축이 위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2차 함수보다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럼 첫 번째, 0일 때의 부호가 뭐야? 음수. 3일 때의 부호도 뭐니? 음수란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함수로 가정해 볼게요. fx라고 놓으면 0일 때의 부호가 음수니까 f0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f0은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f3도 x축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x축의 아래쪽은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퀄? 같아도 된대요. 아, 그래? 너네들이 같아도 돼? 작아도 되고?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0, 너를 3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0, 3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요 범위에서 맞지? y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죠?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되죠? 이해 가세요? 이 그래프는 이 범위 내에서 x축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즉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여도 된다고 0이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또 거꾸로 그리면, 그죠? 자,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졌네요. 3, 0 이렇게 그림이 그려도 되겠죠. 그죠? 그래도 3일 때도 등호가 이렇게 0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 빵빵.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넣어볼게요. a제곱 3 집어넣으면 3a, 3 집어넣으면 9랑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연립 부등식 풀어서 a의 범위를 잡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 풀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어떻게 돼? 바로 갈게요. 인수분해가 풀마 3이고 0쪽이 더 크니까 사이값 잡히겠죠. 그죠? 그럼 풀마 3이니까 이렇게 사이값 등호 들어있어요. 마 3 이렇게, 여기도 3 이렇게 해서 까맣게 칠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너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과 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과 0 맞나요? 그죠? 마이너스 3 까맣게 칠해주고 0은 이렇게 정확히 중심에 있겠죠? 너네들의 중심에.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의 공통범위는 너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먹어요. 둘 다 등호 들어있으니까. 공통해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0까지로 해서 이렇게
A의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 체크. 조금 어려웠죠? 262번서부터 264번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소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